특집. 기본소득.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제도일까? 기본소득.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제도.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의 확산은 사회 구성원에게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보다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국내 기본소득 논의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정치권 및 학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모든 가구의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을 포함한 기본소득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 본 글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로부터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일군의 기본소득론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지급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일군의 학자들은 사회적 공적 구조의 통합 및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기본소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적구조 시스템의 관리 가능성을 파악했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획득하였으며, 향후에도 더욱 부의 크기는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확대되었음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그에 비례하여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존엄성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졌을까?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매우 관련이 깊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20세기 후반 사회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자본주의 운영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는 만인에 대한 경쟁, 즉 무한 경쟁은 더욱 강화되었다. 개인, 가정, 기업, 지방자치제, 국가 등은 모두 성공을 위해 매진해왔다. 성공은 상대적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 평가는 개인 및 조직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효율성은 지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타인과의 경쟁이나 타조직과의 경쟁에서 승리만을 위한 효율성은 승리한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게는 달콤한 결실을 가져오지만,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개개인의 경쟁이 그러하며, 기업들의 생산 경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사회 내의 개인과 조직들은 경쟁의 성과물을 획득한 권력 집단과 경쟁에서 패배하여 집단으로 분화되었으며, 더욱이 불평등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쟁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끊임없이 파산한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생산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은 더욱 공공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의 수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동의 질 역시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점차 생산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보고서에서 이미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물론, 다수의 보고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역시 증가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일자리의 감소는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미래 발생형이며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당장 자신의 일자리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는 것은 공동체의 급속한 해체이다. 공동체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사회적으로는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시기 이전에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유대관계로 결속된 많은 명시적인 공동체와 암묵적이나 사회적으로 수용되었던 공동체가 존재하였다.
공동체의 지향은 각기 다르지만, 이러한 공동체는 공동체 내부 구성원 간 결속과 상호부조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핵심 기치는 수많은 공동체를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유의미한 안전장치는 급속하게 와해되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에서 패배하고 생산에서 배제되고 공동체의 약화와 해체에 따라 고립되는 수많은 개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확대되어 왔던 사회보험이나 공적구조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화되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고용상태의 변동성이 높은 현실, 공적구조와 취업의 부의 상관관계 가능성 등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현재 가장 논의가 진전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대안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 확보와 함께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소외자의 지속적 양산, 이에 따른 갈등 증폭, 끊임없는 이윤 창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 세대에는 이상적인 그리고 완전한 기본소득이 고안되거나 실행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 불가능해 보였던 노예제, 신분제 등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듯이, 기본소득 역시 다가올 미래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크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완전한 존재를 가진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절대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